이재용 목. 야, 앞에 안개가 하하하 멋지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냐 구름이냐 가실지 모르지만 밑에 있으면 안개고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됩니다. 그죠? 산청입니다. 이 산청은 정말로 물이 맑죠. 그죠? 네, 공기도 맑고 이 산청에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 거하고 아침에 이렇게 운무 또는 안개를 이렇게 전체 산을 다 가리네요. 보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이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산청 휴게소입니다. 오늘은 바깥 온도가 지금 20도씨거든요. 9월 25일인데 통상적인 날씨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추석이 20일이던가요. 아마 그 전까지 추석 다음날까지도 엄청 더웠는데 이제 비가 300mm 이틀에 걸쳐서 오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날씨로 돌아갔습니다. 산 중턱부터 이렇게 운무가 쫙 걸쳐 있는 것이 정말 그 신선히 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멋지네요. 산청에 살고 파라는 제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원주택들도 상당히 산청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다 이제 은퇴 또는 이동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이제 산청이 인구 소멸 지구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3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노령화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경치라든지 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최고의 분이 아닌가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산청 전체의 운무가 쫙 낀 모습을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가 운무로 싹 다 가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초록이 더 강하게 초록빛을 나타내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운무 낀 산청입니다. 지리산이 어디느냐 물으시면 지리산 왼쪽에 있습니다. 운무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는 함양 안입니다. 안이 고등학교가 우측에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이면이 상당히 면단위 치고는 큽니다. 그래서 여기 함양의 읍내에 한번 와보시면은 먹거리 또 주변에 체험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함양은 뭐니 해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함양 들판입니다. 그래서 검은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들녘, 그러니까 서덕 들녘이죠. 전봇대가 하나도 없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안이면 쪽에 보시면은 그 친환경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안이면을 다음에 한번 오시면 이
서덕 들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볼거리, 체험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상당히 많죠. 또 이제 그 폭포 중에서 이제 용포 폭포죠. 폭포가 용소폭포입니까? 그 폭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죠? 예, 거기에도 여름철에는 정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남덕유산 농계묘까지 농계묘가 여기 있었네요. 여기 그 농계 누님은 우리 임진왜란 때 외장을 끌어안고 촉승로에서 외장과 함께 몸을 던지신 분이죠. 난강대. 그 출생이 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처음 알았습니다. 용초계곡, 용소가 아니고 용초계곡입니다. 증명합니다. 제가 이제 이 들녘을 보다가 보니까 배가 좀 쓰러진 소위 도복이 된 곳들이 제법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중간 물대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제 아마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물관리 시범 사업이 아닌 실제 농가에서 적용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면 메탄 발생량도 줄이고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소위 온난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농민분들은 꼭 농물관리 중간 낙수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도복도 안 되고 지구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소득에 있어서도 이제 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소위 도복 쓰러지면은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미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또 판매도 거의 불가능함을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함양에서 제가 거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북쪽이죠. 북서쪽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창을 지나면 이제 대구 쪽이죠. 경북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만 이 거창하고 사실 인접한 데는 호남하고도 사실 덕유산을 중심으로 함양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함양이 사통팔달이고요. 거창은 사통팔달보다는 조금 덜 사고 삼통팔달, 7달 정도 해야 되나요? 그 정도입니다. 교통의 여충지는 아무래도 함양이죠. 아무튼 지금 거창이 11km 남았다고 나옵니다만 지금 오늘이 9월 25일이죠. 이게 이제 한 달쯤 있으면 완전한 만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산에 단풍도 뜰 것인데 지금은 이제 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소위 고산지대 고랭지 또 북부 지역에서는 지금 벼를 수확하는 시기가 됐을 거고요. 그러나 평야지 남부 지역에 있어서는 10월달이 돼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5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9월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 산, 들판 그리고 가로수 등의 잎 색깔하고 형태를 보시면은 참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다.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가을 되면 11월 정도 되면 초겨울 또는 늦가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정말로 그 금원산이라든지 주변의 단풍들이 아주 이제 멋들어질 겁니다. 이 거창에는 제가 이제 많이 한양도 그러고 많이 돌아다니 봅니다만 이 사과가 상당히 유명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사과를 키를 높이 해서 소위 지주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버팀목이라고 하죠. 버팀목 소위 지주대를 꽂아놓고 거기에 이제 가지를 이렇게 소위 약 떨어지지 600m 않게끔 시속 80km 연결해 고정형 그런 이동식 형태를 단속 많이 취하고 지점입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밤낮의 온도차, 소위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당도도 높고 또 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사과나 이 가수류는 사실 친환경 재배가 거의 불가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친환경 한 다음에 뭐 모양도 이상하고 하니까 소비자분들이 안 찾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저농약 정도 농약을 좀 적게 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제재를 살포하는 방법들에 들로 해서 상당히 요즘은 이제 안정성을 생각한 그러한 낙석 제재들이 많이 지역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에 가려져서 이게 표지판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좀 지역입니다. 빨리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시속 부탁드립니다.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시속 80km입니다. 이제 구름만 없으면 아주 낙석 말 지역입니다. 그대로 이제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을 놓고 약 500m 말은 살찐다 시속 하는데 80km 아주 고정형 푸른 이동식 하늘을 보실 단속 수가 있을 지점입니다. 건데 지금 좀 구름이 좀 끼어 있고요. 저 아래쪽에 산 중턱에는 지금 안개라 해야 됩니까? 구름이어야 됩니까? 하여튼 우무라 해야 되겠죠? 우무가 다 걸쳐져 있습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오른쪽 후보에 주의하세요. 요즘 주변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들 계세요. 우리 이제 전체 소비량에 비하면 8%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앞에 문구 정말 멋지죠? 산 중턱에 걸쳐진 저 우무들 한번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여기 저는 이제 마리 정미소라고 있거든요. 이 마리 정미소를 이제 통해서 쫙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위천마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위천면이죠. 위천면으로 향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전국을 좀 많이 돌아봅니다만 이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요, 사실은 제가 전 세계는 안 돌아봤습니다만 제가 돌아본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필리핀, 이집트,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게 다네요. 한 7개국 됩니다.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 중에서 진입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서행하세요. 가장 도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노선이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일본은 노면 상태는 일본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데, 일본은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좀 길을 닦기가 약 좀 어렵습니다. 200m 우리는 시속 조금만 틈만 30km 있으면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과속 방지턱이 시간을 있습니다. 단축하게 그냥 길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전방에 연속으로 상당히 과속 복받은 방지턱이 나라가 있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저 초록색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공공 근로라는 겁니다. 노인분들 시골에 과속 계시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경제력이 조금 그 어려우신 분들, 경제 사정이 좀 곤란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 근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시골에 계시면서 뭐 쉬지 말고 저렇게 같이 움직이시다 보면 얘기도 하고 근력 운동도 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으시거나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게 이제 은행들이요, 지금 이제 은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되면 이제 은행의 비 노랗게 물들면 그때는 정말 멋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로수로 은행을 심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이 초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안개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이 은행을 많이 이제 수확을 했죠. 수확을 해서 기관지 천식이 아주 좋은 것이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 잎도 독일에서 옛날에 많이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해의 메이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 레인의 400m 가장 강한 시속 110km 과속 구간입니다. 이게 나무가 은행입니다. 이게 이제 잎은 넓게 펼쳐져서 활엽수로 생각하지만 이 침엽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심어 놓으면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은행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을 소위 수확해 가시면은 철도공으로 몰립니다. 가로수 심어 놓은 그 산물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거창의 서덕들의 수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내드린 영상에서처럼, 지난주입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수확이 시작될 겁니다. 수확 시작되니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도보하고 멸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전력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도복하고 멸구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도로 가에도 지금 도복된 것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약 10% 정도는 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나무 옆에 이제 소위 배롱나무, 이 백일홍이라고 하죠. 예. 이 배롱나무들이 요즘 많이 또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나무는 좀 꽃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배롱나무를 심다 보면은 이 배롱나무는 거의 한 10달 이상, 거의 7월달부터 10월 언저리까지 이렇게 꽃을 피우니까 상당히 이제 눈의 피로도 덜 뿐더러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 측면으로 갑니다. 딱 이렇게 가면서 이 금운산이 딱 나오면은 사진도 이렇게 탁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카메라의 기능을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수준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노땅입니다. 노인입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카메라 안에 기능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돈은 이제 비싸게 주고 카메라를 샀지만은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제 활용 못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사진 촬영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알뜰폰 하나 15만 원 정도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월 2만 원 정도 하면 되니까 이런 거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위천에서 금은산 수성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대 체험 휴양마을도 있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조금만 알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이 관광하실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에 많이 가시는데 뭐 외국에 가시면 또 관광지가 또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사실 부담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국내에서는 차박을 해도 되고 요즘 우리 이제 그 머무는 시설들이 원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정말 괜찮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노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자연인이 될까 아니면 이제 마을 회관 있지 않습니까? 마을 회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기 자랑이 아니고 이제 그 노인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만담에서 시작해서 또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악기 연주 등등을 해서 좀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400m 요양원이라든지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또 고아원은 좀 그래요. 고아원은 뭐 요양원 같은 데 봉사하는 건 괜찮은데 고아원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사실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요 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애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여파가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애들이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는데 또 이제 한번 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오다가 정이 들었는데 안 가버리면요 이 애들이 다시 또 상처를 입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무뎌지니까 관계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평생 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정 안 들게 뭐 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일단 거창 위천면에 도착했습니다. 잡곡이 거창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위천면 사무소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이 워낙 파출소고요. 그 다음 앞쪽이 수승내 용역입니다.